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가계부채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가계부채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됐는데 약 6개월에 걸쳐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 그러면은 대단히 이것은 복잡하고 이중적인 문제입니다. 가계부채 우선 축소하려고 그러면 간단하죠. 하려면은 뭐 금리 올리고 금융회사 그 건전성 관리하면은 간단하게 끝나지만 그게 다른 한면에서는 실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가계부채 문제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세심한 이 신경 수술에 해당하는 그런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이지 않냐, 왜 또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냐, 더구나 위원장 스타일에도 안 맞는 거 아니냐, 여러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있었고 의심도 제기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안에서는 이 네 가지 정책으로 이 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총유동성 관리입니다. 적절하게 유동성을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가계부채 문제는 빚만 잘 갚으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래서 뎃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이 뎃서비스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그거 해결하는 것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문제,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부분이 서민금융일 겁니다. 이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또 저희 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죠. 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의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항상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은 저희가 뭐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은 속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이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축은행 전체 자산의 40%가 이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됐고, 뭐 기업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대단히 만들기도 어렵고 지금 더더구나 지금 이렇게 경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지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구조조정도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은행 등에서 지금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재무구조 평가도 하고 신용위험 평가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뭐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저는 IB 육성 필요합니다. 뭐 제가 새삼 더 부연 설명드리지 않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본시장 시스템 개혁합니다. 저희는 ATS 대체거래 시스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3시장, 포넥스 시장이라는 거 중소기업 전용 투자 시장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해치펀드를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걸 겪었죠. 해치펀드 제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치펀드를 못하게 해서 제가 시행령으로 해치펀드를 지금 출범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 툴 중에 하나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경영지배 구조에 관한 이제 법률을 하반기에 제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은 이제는 금융회사의 투명성이 이번 1년의 서프라임 사태 이후 1년의 사태에서 봤다시피 금융회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아주 당면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경영 지배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은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바로 대외 투자자로부터의 신뢰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 막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저희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그 발족시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 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튀어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자본주의 패러다임 그리고 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새로이 주목을 하고 이런 그 소비자 보호 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미국, 영국 다 지금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서민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민금융을 강조를 하니까 왜 특별히 저렇게 서민금융을 얘기를 하냐. 근데 저는 서민금융은 원래요.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저는 서민금융도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장에서 왜 저축은행을 그 금융지주회사에 떠맡기냐 이런 뭐 논란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은행은 초우량 고객에 대해서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그 카드 회사를 통해서 그 카드론으로 조금 신용도가 낮은 조금 금리가 높은 대출을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엔 다 브랭크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일부 나머지 대부업이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금리 스펙트럼이 제대로 잘 작동되면서 서민금융을 공급하지 하는 이 시장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금융지주 회사도 그 저축은행을 그 산하 계열 금융기관으로 충분히 가지고 가서 이게 성공적인 그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 저축은행에 대해서 기존의 부실을 다 털어줄 겁니다. 다 털어주고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수해가기를 희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주회사에 서 인수를 하게 되면 은행과 연계 영업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은행과 연계 영업이 가능한 장치를 저희 앞으로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뭐 해서 그냥 뭐 떠맡기고 뭐 무슨 부실도 정리하고 하지 않고 떠맡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 기능을 존중합니다. 부실을 완전히 떱니다. 그 다음에 영업할 수 있는 충분한 영업 여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경쟁에서 입찰해서 인수를 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금융시장은 저희가 상당히 방비를 하고 있지만은 문제가 어디서 생길 수 있냐 그러면은 앞으로 실물 경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이 중소기업 부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부문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년 초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우리 금융 부분에서는 상황 전개에 따라서라는 전제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으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